어디나 밖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조용하고 은밀하지요. 내부는 기본적으로 비밀이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61강입니다. 오늘은 안내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안내자입니다. 안내자는 안쪽이지요. 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자는 막을 경자와 결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막을 경자는 막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립자는 들어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자는 일정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은 일정 공간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구역인 것이죠. 안내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내자가 설명하는 안입니다. 안내자는 일정 공간으로 들어가야 생기는 그 공간입니다. 일정 공간으로 들어가면 만들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안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내우 유한이 있습니다. 내우 유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란 뜻으로서 나라 안팎의 갖가지 어려운 사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내용이나 신뢰라는 말에서도 안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안내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안내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드릴납자입니다. 드릴납자는 들이다는 것이죠. 거두어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넣다라는 뜻도 있죠. 들이다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드릴납자는 가느실 명자와 안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느실 명자는 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내자는 안쪽입니다. 내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납자는 실의 안쪽으로 들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 안에 있는 커튼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실은 커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쳐 있는 커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집에서 커튼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커튼이 찾는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들렵자는 실의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이라는 것은 커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커튼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과전불랍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전불랍리는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의심받을 짓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납득한다고 할 때나 반납한다고 할 때도 들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기울납자입니다. 기울납자는 깊다는 것이죠. 옷을 깁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꿰매다는 뜻도 있죠. 이 기울납자는 옷 의자와 안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내자는 안쪽입니다. 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납자는 옷의 내부를 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꿰매는 것은 옷의 내부를 수리하는 일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기울납자입니다. 헤어진 옷을 수리하게 되면 옷을 깁게 됩니다. 그때 수리하는 부분이 옷의 안쪽인 것이죠. 기울납자는 옷의 내부를 깁다고 표현합니다. 꿰매는 것은 옷의 내부를 수리하는 일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옷의 외부를 깁지는 않지요. 옷의 외부를 깁게 되면 표시가 납니다. 내부를 깁게 되면 헤어진 부분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수리되는 것이죠. 꿰매는 것은 옷의 내부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실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랍은 줄이 촘촘히 쭉쭉지게 실을 굽걸어서 닦는 바느질을 이루는 말입니다. 바느질의 한 방법인 것이죠. 또한 나비도 있습니다. 나비는 승려 어깨에 걸치는 검은색의 버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버린 낡은 헝겊을 모아서 기호 만든 옷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쪼연한 검소한 승려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말 더듬거릴 눌자입니다. 말 더듬거릴 눌자는 말을 더듬거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 더듬거릴 눌자는 말씀원자와 안내자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내자는 안쪽, 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더듬거릴 눌자는 말이 안에 있어서 더듬거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려는 말이 입 안에만 있는 모양이죠. 하려는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입 안에만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안에서만 뱅뱅거리고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죠. 말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말 더듬거릴 눌자는 말이 안에 있어서 더듬거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말이 입 안에만 있는 모양인 것이죠. 고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누런 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런 민행은 더듬는 말과 민첩한 행동이라는 뜻으로서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자는 말은 둔하여도 행동은 민첩해야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어눌하다고 할 때나 눌변이라 할 때도 말더듬거릴 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물가의 자입니다. 물가의 자는 물가를 의미하지요. 물가라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의 자는 풀초자와 안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내자는 안쪽, 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자는 안쪽에서 풀이 있는 곳이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물을 둘러싸고 있는 풀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지없이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풀이 있는 위치를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자는 안쪽에서 풀이 있는 곳이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물을 둘러싸고 있는 풀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석용해가 있습니다. 석용해는 개구리 자리라고도 표현하는 것인데 논둑이나 개울에 자라는 두의 자리 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예는 풀이나 싹이 나서 뾰족뾰족하게 자라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들이 뾰족뾰족하게 나는 그 모양을 예예라는 것이죠. 안내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자루의 자입니다. 자루의 자는 자루를 의미하고 기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루라는 것은 손으로 다루는 연장의 끝에 달린 손잡이지요. 이 자루의 자는 나무 목자와 안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안내자는 안쪽 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의 자는 나무가 안에 있는 게 자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루는 나무로 만들었고 연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가 있으면 자루는 나무로 만들었죠. 이 나무가 망치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자루가 있는 것이죠. 연장이 있으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자루인 것입니다. 자루의 자는 나무가 안에 있는 게 자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루는 나무로 만들면서 연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는 모가진 자루를 말하는 것이죠. 원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해는 방해의 다른 말인데 보통 사용하는 원통형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내자를 중심으로 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